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지율 추락 속에서 직접 국회에 나와 정면 승부를 통해 반전을 노려봤습니다만 의혹은 더 확산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베 총리가 좀 반전을 시도해봤는데 결국 민심을 잠재우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일단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전문가시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 스캔들 어떤 의혹인지 짚어주시죠. 말하자면 이제 특정 대학에서 새로운 학부를 신설하는 건 상당히 이건 특권이거든요. 네.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걸 이제 아베 수상 본인하고 측근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될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압력을 가하면서 수년 전부터 이 학원이 새로 수의 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식의 이건 뭐 암묵적인 또는 직접적인 그런 노골적인 그 로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상 본인이 또는 수상에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엄청난 그 사건이다. 그렇죠. 더구나 이전에 이제 아베 수상 부인의 악기 부인의 또 사학 스캔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겹치면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지금 매스컴이 이것을 굉장히 크게 그렇죠.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굉장히 당당했던 태도인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그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들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이 한 70%까지 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26%거든요. 3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아베노믹스도 그렇고 이게 본인의 지금 측근들의 또 실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안보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 강행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 집권에 따른 어떤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본인이 장기 집권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약간 그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신중하게 정중하게 국민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면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약간 지금 저자세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 봤더니만 니혼게이제 신문이 이제 사학 스캔들에 대한 국민 77%가 정부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뭐 얘기했지만 의혹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의혹만 부인만 했지 뭔가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일단 안 했다는 되풀이만 하고 있어서 이게 지지율 반등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정된 게 이제 금년 초 1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때 이제 이 자기의 친구인 이 가게 코타로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학원이 수의학부가 신설이 허가된 것을 그때 시점에 알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주변 환경으로 본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정황상이 아니라는 정황상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이제 문부과학성의 사무차관이면 우리나라 교육부의 차관보거든요. 그렇죠. 차관보라는 엄청난 이게 큰 직책입니다. 더구나 이 그 마이카라는 사람은 나가소네 전 수상의 사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일본 내에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폭로성의 어떤 기자회견을 해버린 거거든요. 자기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기를 불러가지고 수상 관제해서 이 학원에 대해서 이거 인가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2, 3년 전부터 지자체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수상 관제해서 지원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 학원에서는 수의학부를 만들면서 그 건물을 신축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원의 이사장하고 본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수상이 미국에 한 2년간 그 연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학연수 와 있던 이 가케코라는 이 이사장하고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골프 치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전혀 몰랐다가 금년 1월 돼가지고 처음 알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봐서는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정황의 그런 어떤 좀 의구심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런 아베 수상이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은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청문회에서 진술도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해줬던 그 내부 처음 그 최초 고발자라고 할 수 있는 마에카와 기에이 전 문무과학성 사무차관이 이날 또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총리 보좌관이 총리가 말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또 같이 나왔던 그
총리 보좌관이죠. 이즈미 총리 보좌관은 그런 말한 없다. 기억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 이제 말씀하신 이즈미 비서관은 굉장히 이제 아베 수상의 측근입니다. 측근이 이제 그 차관부를 불러다가 예. 이 건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하라는 요청을 했고 하기우다 간방 부장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아주 측근적인 측근입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교육부의 국장을 불러다가 고등교육국장을 불러다가 빨리 이 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폭로를 한 이 마이카 차관도 그렇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그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건 그쪽 말로는 수상이 일본 말로 이제 촌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수상에 직접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중을 헤아려 가지고 내가 대신 대신했다. 전달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본인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 이즈미 보좌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서로 대질 신문을 했는데도 지금 의견이 진술이 엇갈리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청문회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 맞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서 이 아베 피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아베 교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24일 그 니혼 게이자 신문 조사에서 어제죠 뭐 아베 정권 교만하다는 응답이 65%가 나왔대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세 명의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피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볼 같아요. 수 없죠. 그러니까 세 명의 두 명이 지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의 그 어떤 해석이 다른데 네, 우리는 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고 피해자들 또는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통인데 네. 일본에서는 수상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잘 만납니다. 만나지만 적어도 답변이라든지 응대 자세에서 겸손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일본 국민들은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 다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 내각이 상당히 지금 말기에 가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5년에 안보법제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시위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이제 부인이 악기 여사가 이걸 특혜를 줘가지고 국유지를 쌍값으로 분할해가지고 아비라는 그런 그 이름을 딴 유치원을 만드는데 특혜를 주고 거기 명의 교장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의혹이 완전히 불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도 또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심중 의혹은 다 있고 정황상 의혹은 분명히 있는데 왜 본인만 거부하느냐라는 식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이제 상당히 지금 아베에 대한 피로감, 이 장기 정권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것을 지금 배신감도 있을 굉장히 것 같기도 느끼고 하고요. 있는 거죠. 예. 예,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과거에도 총리가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이제 자진 사임을 하는 경우가 또 일본 내에서 있었다고 해요. 지금 아베 총리가 딱 그런 상황이라서 퇴임론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베 총리를 포함한 아베 총리의 이제 자민당이 앞으로 내년에 그 중의원 선거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퇴임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은요. 예. 뭐 일단 20% 되면 이건 상당히 위험수역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의원 내각제고 또 이제 중원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 수상이 물러나 이제 선거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게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이 물러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지지율이 특히 내각 지지율이 20%대다 하면 약간 사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제 10%로 내려가면서 이게 몇 개월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당 내에서 또는 당 바깥에서 사임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칩니다. 아, 그런 외부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게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예. 위험 속에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야당이 너무 약합니다. 민진당, 과거에 민주당인데 정권까지 잡았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5%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명당도 뭐 1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아직은 정당 지지가 굉장히 높고 또 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지금 후보군이 라이벌 정도로 인식될 만한 그런 후보군이 완전히 부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만 또다시 아베 수상이 벌써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개각 카드가 있거든요. 내각을 바꿔가지고 약간 지지율을 부양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카드도 있고 또 이제 위안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혐한 카드를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대한 일본에서 본다면 뭐 당당한 외교를 그래도 펼친다. 일부층 이외에는 반등하기 쉽지 않겠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를 들면 아베 1차 내각 같은 경우는 주변 인물들이 비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본인이 물러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본인하고 자기 부인이 직접 걸린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지지율을 다시 급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상당히 위험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아베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이렇게 몰리면서 차기 총리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성 지도자의 어떤 그 대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가장 유력하게 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한마평에 오르고 있던데 누가 좀 뭐 거론된다? 그건 좀 이제 저는 이제 뭐 굉장히 일본 내에서 지명도는 굉장히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7월 초에 그 도쿄 또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본인이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새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 펄스트라는 도민 제일 정당, 뭐 제일당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를 했거든요. 자민당은 이겼죠. 이겼습니다. 예. 자민당은 참패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민 제일당이 지역 정당입니다. 전국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정당화 되면서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야당 연립을 만들 정도의 파워가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민당 장기 집권은 지금처럼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 내에서는 예를 들면 기시다 지금 외무대신 상당히 이제 비둘기파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치력도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시다 시게루라는 전에 방해 대신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2군으로는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아베 수상하고 이군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수상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리더할 만한 어떤 정책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이 없는 상태죠. 세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붙을지 안 붙을지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네요. 뭐 아베 수상을 대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인기도는 크게 떨어졌지만 다시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아베 수상을 그대로 잠깐 관망하는 것이 지금은 낫다라는 것이 아마 자민당 내 정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관망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 3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개각이 있을 텐데 그 개각을 통해서 좀 다시 지지율 반등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반등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개각 카드는 아무래도 이제 자민당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당 이게 여야당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민당 내에서 보수적인 인사도 있고 진보적인 인사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그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약간 그 유명 인사를 이렇게 내각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 수상이 말하는 다마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카드를 써가지고 이게 어떤 우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다시 우파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북한 카드를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카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역시 본인 자신의 의혹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좀 평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 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